레머드급 민주당 대선 선대위가 출범한 가운데 광주 전남 인사 중 누가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입니다. 지역 현안 사업의 대선 공약 반영을 위한 총력전도 시작됩니다. 윤석열 측 광주 캠프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를 호소했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광주 사과 방문에 대해 시민들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 후보의 화법을 재현해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들이 정부나 지자체에서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방만한 예산 운영 등으로 부실 운영과 폐업이 늘고 있습니다. KBC와 전남대학교 정책대학원이 함께 광주 전남 27개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평가에 나섭니다. 결과는 내년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한 대규모 선대위를 출범시켰습니다. 광주 전남 의원들도 선대위 요직 곳곳에 임명된 가운데 추가로 발표될 인선에서 지역 인사가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인데요. 지역 현안 사업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기 위한 과제도 안게 됐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정희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휘할 선대위 본부장급 명단에 이름을 올린 광주 전남 의원은 모두 4명입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은 전략기획본부 수석 부본부장으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총무본부 수석 부본부장, 이계우 의원은 농어민 본부장, 신정훈 의원은 자치분권 본부장으로 각각 합류했습니다. 민주당이 초선 의원과 시도위원회, 외부 영입 등 추가 인선을 예고한 만큼 호남 출신 인사가 얼마나 포함될지도 관심입니다. 특히 경선 때 캠프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했던 광주 전남 초선 의원들의 합류 여부가 점쳐집니다. 이들은 지역의 각종 현안 사업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는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도 맡게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과 달빛 내륙철도 조기 착공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비롯해 전남도 의과대학 설립 추진과 광주 군공항 문제 해결 등 지역 수건 사업에 적극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광주 전남을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전환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며 신안 여수 해상풍력단지 조기 실현,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광주 전남 발전과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현안 사업들을 최종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과 전략이 요구됩니다. 내년 대선까지 앞으로 4개월, 해묵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선 다수의 호남 인사가 선대위에 합류할 수 있도록 광주 전남 정치력의 총력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정의진입니다. 전두환 망언과 개사과 논란을 빚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호남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국민의힘 경선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후보 측 광주 캠프가 기자회견을 가졌지만 이렇다 할 사과 없이 지지만 호소했습니다. 특히 광주 시민들이 윤 후보의 광주 방문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의 전두환 옹호 발언 때와 같은 화법을 재현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국민캠프 광주선거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의 정치 세력 교체를 위해 윤석열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을 빚었던 전두환 망언과 개사과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우리 광주 시민은 특정 후보를 방문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사과조차도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윤 후보 측이 이번에는 지역 캠프를 내세워 지지를 호소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방이라도 광주 사과 방문에 나설 것처럼 밝혔던 윤석열 후보는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구체적인 이유나 설명 없이 슬그머니 경선 이후로 방문 시점을 미뤘습니다. 후보가 된 뒤에 찾아오겠다는 오만한 태도에 지역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사과한다 한들 그게 원 바탕을 이쪽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영향을 받을까요? 이준석 대표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상향 곡선을 그리려다가 외려 이런 윤석열 후보의 말씀이 너무 지나치다 해가지고 좀 다운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두환 발언과 이후 행보를 통해 드러난 윤석열 후보의 역사관과 태도가 김종인, 이준석 대표 등을 통해 국민의힘의 마음을 여는 듯했던 광주 전남 지역에 찬물을 끼얹은 분위기입니다. 결국 윤석열 후보의 직접 사과를 받지 못한 호남의 민심이 어떤 형태로 이번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하자마자 고흥과 광주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의 한 중학생이 확진된 뒤 같은 학교 학생 등 6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검사에서 5명이 확진됐고 해당 학생이 다니던 학원에서 다른 학교 학생 1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학생들의 가족들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지표 환자를 포함해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고흥군 금산면에서도 노인 주간 보호센터와 미역 작업장 등을 중심으로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5일 동안 관련 확진자가 73명이 됐습니다. 한편 오늘 광주는 11명, 전남은 17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받은 농업회사들이 적자 경영으로 가동이 중단되고 경매에 넘어갔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농업회사에 지급된 보조금 집행 내역을 살펴봤더니 허술한 집행이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사지 않아도 될 수억 원의 장비를 구입하고 성과 없는 기초연구에 보조금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작 중요한 가공식품 개발에는 보조금을 쓰지 않은 엉터리 경영을 기동탐사부 이상환 기자가 고발합니다. 인력과 예산이 없어 농축액 공장 가동을 중단한 광양 빅그린 매실 주식회사. 67억 원의 사업비 집행 내역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브랜드 개발 육성 사업비 1억 3천만 원은 7개 사업으로 쪼개져 5개 업체에 지급됐습니다. 수의 계약이 가능한 2,200만 원 이하로 쪼갠 것으로 의심 가는 대목입니다. 업체 관계자는 사업이 쪼개진 뒤 이사들이 서로 자신이 추천하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갈등을 빚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업체가 이사들하고 친한 사람 있잖아요. 물고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좀 다소 반대를 하긴 해도 그 사람들도 결정이 나면 뭐 도리가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사회 할 때마다 조용히 넘어가는 일은 없었어요. 매실 기초 연구에도 헛돈을 썼습니다. 매실과 당뇨 연구에 6천만 원을 썼지만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잘 알려진 매실 효능을 연구하는데도 2,700만 원이나 썼습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가공품 개발 사업은 계획만 세워놓고 예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홍보비로 1,243만 원을 쓰고 12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엉터리 예산 집행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운영이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이런 제품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계속 투자가 됐을 텐데 지정상으로 운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던 사무국 직원들도 뭐 몇 차에 걸쳐갖고 다 사퇴를 해버릴 정도로 그래 지금 막 상황이 안 좋았어요. 진도 청정 푸드밸리는 대파 탈피기 16대를 12억 3,100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공장 내 공간이 부족해 10대만 설치하고 6대는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파 탈피기의 작업량은 수작업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됐고 계약 관련 서류는 현재 찾을 수도 없습니다. 대파 탈피기에 대해서 공모를 한 바가 없고 특정 업체하고 수의 계약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그에 대한 이사의 결의라든가 그 구체적인 매입 결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흥 유자 농업회사는 오폐수 처리 시설과 저장 창고를 짓지 못해 공장 가동이 멈췄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에 선대 연구와 홍보 등에는 19억 4천만 원이나 썼습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 제작한 포장 용기와 로고는 사용도 못하고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상황이 아니니까 통합법이라든가 다른 단체 뭐 공고를 통해서든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대행 운영할 방법도 저희가 지금 이것도 이제 방법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 받은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면밀한 검토 없이 쌈짓돈처럼 사용하면서 농업회사들이 부실의 늪에 빠졌습니다.
KBC 기동탐사부 이상환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오는 9일부터 광주 백운광장의 차로가 줄어듭니다. 광주시 도시철도 건설본부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내년 4월까지 백운광장의 도시철도 2호선 가시설 공사가 진행되는데 1단계로 오는 9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동아병원 앞 3개 차로, 2단계인 내년 1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는 남구청 앞 2개 차로를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동아병원 앞 주월교차로의 유턴 구간을 신설하고 기독병원과 미래아동병원 사이 교차로를 3거리 체계로 변경해 백운동에서 봉선동 방향으로 직진과 좌회전을 금지하는 등 교통 불편을 줄일 계획입니다. 풀뿌리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되면서 자치단체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체장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는데요. 광주 전남 27개 기초단체장 평가를 위해 KBC와 전남대 정책대학원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 평가에 나선 건 지역 언론사로서는 최초입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KBC가 전남대 정책대학원과 손잡고 광주 전남 27개 기초자치단체장 평가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업무 협약을 맺고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 평가는 재정과 복지, 일자리, 안전 등 기초단체의 다양한 고유 사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체감도를 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KBC는 이번 평가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노력이 광주 전남의 다양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됐으면 하는 큰 바람을 가져봅니다. 연구 용역을 맡게 될 전남대 정책대학원은 지역 발전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장 평가 취지에 공감했습니다. 또 모든 시군구가 인정할 수 있게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평가하고 공정한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데 필요로 하는 정보를 합리적인 분석으로 객관적 데이터를 생산해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BC와 전남대 정책대학원은 또 기초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공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 평가 작업은 내년 1월까지 2달간 이뤄지며 결과는 내년 설 연휴를 앞두고 나올 예정입니다. 지역 언론사 차원에서 진행되는 기초단체장 평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부동산 투기 특별 단속을 벌여온 경찰이 지금까지 총 111명을 입건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특별수사대를 꾸려 부동산 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23건 111명을 적발해 송치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중 14명은 공무원, 2명은 공공기관 직원인 걸로 조사됐으며 혐의 유형별로는 농지법 위반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인에게 법률 상담을 해준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부장판사의 첫 공판에서 A 판사는 지난 2017년 소송 중인 지인의 진술 조서를 수정해주고 2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습니다. A 판사는 지난달 22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정직 6개월과 징계부과금 1,000만 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 보타가 신안 자은도 인피니또 뮤지엄 설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남도청에서 열린 신안 인피니또 뮤지엄 건립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와 박우량 신안군수, 건축가 마리오 보타와 조각가 박은선 작가는 미술관이 관광자원과 어우러진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인피니또 미술관 설계에는 삼성미술관 리움과 남양 대성당 등을 설계한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 보타가 참여하기로 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인피니또 뮤지엄은 신안 자은도 둔장해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오는 2024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광주 전남 소비자 물가지수가 3.5% 상승해 9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 지난 10월 광주와 전남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5% 상승했으며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 전기와 수도, 가스 등이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3.5%는 지난 2011년 광주가 4.2%, 전남이 3.9% 상승한 이후 9년 10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체감 물가를 반영한 생활 물가 지수도 광주가 109.63, 전남 111.42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공유화가 결정된 광주 신양파크 호텔 부지의 활용 방안이 내일 공개됩니다. 광주시는 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위해 출범한 민관정 협의회가 내일 오후 옛 신양파크 호텔 현장에서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중간 보고하고 향후 공유화 사업 일정과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